아침을 여는 뉴스7 9월 2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CBDC가 활성화하면 상업은행의 지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DC 발행량이 늘어나면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이 확대돼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결론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상업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중앙은행으로 몰려 상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한 발 앞서 반영한 카카오뱅크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 플랫폼의 도전도 기존 상업은행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빠르게 부와 자본이 이동하면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그룹 오너 김범수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된 것이 단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상업은행의 해체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기반 디지털 금융이 기존 상업은행의 역할 중 일부만을 잠식하더라도 경쟁력을 상실한 영역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쟁은 일방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업은행, 그들의 헝거게임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 가속 현상이 나타난 전기차 아이오닉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최근 무상수리를 결정했지만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방침이 정해진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이상가속 문제를 인식하고 회생제동시 가속지연이라는 수리 매뉴얼까지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직접 서비스 센터를 찾은 소비자에 대해서만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편의장치를 무상수리, 안전장치는 리콜 조치하는 것을 토대로 보면 이상가속 현상은 0.1초만 발생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콜 여부를 검토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대상으로 리콜 조치를 한 것은 올해 3월 코나이브의 유일합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행컴퍼니가 아닌 다른 매각 대상자를 찾겠다고 밝히면서 남양유업 매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홍원식 회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주식 매매 계약 대상인 한행코 대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행코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홍 회장이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남양유업은 시장 신뢰를 저버린 오너가가 여전히 건재한 기업으로 이미지 실추를 거듭하며 불매운동 지속 등 역풍에 맞부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생명이 자회사형 지혜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모집조직을 직영과 비직영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은 자사 전속 채널 출신 모집조직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새롭게 유입되는 법인 보험대리점 모집조직은 비직영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화생명이 직영과 비직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은 조직 문화와 영업 방식이 다른 양측을 하나로 운영할 때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전속 조직은 자사 상품 한 가지만 취급하지만 GA는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영업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전속 조직은 회사와 조직에 대한 소속감, 유대감이 강하지만 GA 조직은 상대적으로 낮아 조직 문화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GA 대부분은 유니온 형태로 운영돼 GA 본사보다는 지사장의 영향력이 큰 구조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앙통제가 강한 한화생명의 방식을 GA 조직에 적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올해 상반기에 생명보험 14만 3,263건, 손해보험 6만 731건의 실계약을 체결했고 총 2,130억 원의 모집수수료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소속된 보험 설계사는 1만 8,765명으로 업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나서 금융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신입사원 수료식을 진행하고 고객을 상대로 보험 보장 분석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삼성화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보험사 중 한 곳입니다.
삼성화재는 이달 초 진행한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식에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했습니다. 이곳에 가상의 연수원 대강당을 마련해 신입사원에 대한 사령과 부서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NH농협생명은 최근 메타버스 공간에서 종합성과 포상제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가상 공간에서 시상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DB손해보험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보험 보장 분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게더타운의 고객 상담 공간을 만들고 절차를 거쳐 입장한 소비자들에게 보장 분석 라이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만 있으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금융기관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해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민간 소비가 살아나는 등 실물 경기가 개선되면서 통화당국이 선제적 금리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일 이명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정상화에 대비한 금융소비자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경우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설비 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강화돼 국내 경기도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하느니 장기적 저금리가 초래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려 기준금리 정상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진단한 후 금융연구원은 올해 국내 성장률을 4.1%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은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4.0%와 3.0%로 유지했습니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은 금통위에서 점진적 인상 예고와 매파적 스탠스 후퇴 등을 감안하면 10월 추가 인상 가능성은 후퇴한다며 내년 2분기는 신임, 한은 총재 부임과 신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정책 실기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11월 혹은 내년 1월 추가 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ESG 경영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약업계도 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요소 강화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업계의 ESG 경영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지난해 기업별 ESG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가 받은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은 A등급이며 대부분 제약사는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등급을 받은 제약사는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경영 활동에 깊이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 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